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지금 의정부에서 한약방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무엇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아픈 거 몸에 대해서 거에 대해서 많이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합도 되고요. 일률적으로 할까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은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만이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도 행복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갖다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병이 어디가 있는가 한 80%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네가 그걸 연구했냐? 첫날에요. 그 전에 어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제가 공부한 겁니다. 그것이 관형찰색 거랍니다. 얼굴 형상을 보고 그 사람 병이 어디가 있는가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도 제가 딱 얼굴 쳐다보면 저 사람이 어디가 보는구나 하면서 거의 좀 압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병원으로 가보세요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자가 됩니다. 그 전에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가 오행이죠.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게 갖다가 엄청 갖다가 참 진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옛날 어른들이 보면 오행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행을 가지고 하는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나무는 그 뭐에 속하냐면은 나무는 갖다가 간에 해당됩니다. 간.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가 오냐면은 얼굴에, 눈하고 간하고는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이 갖다가 눈물이 많이 흘린다거나, 또 갖다가 충혈이 많이 온다거나, 또는 갖다가 어떤 사람은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눈이 안 좋으면 안과로 가서 눈을 갖다 치료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눈이 참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제 가서 피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갖다가 우리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화를 시켜 가지고 심장으로 가서 전체를 갖다가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간 기능이 튼튼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이 갖다 저절로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혈압도 갖다가 피에 속하는 거죠. 고혈압, 저혈압. 그러면 고혈압은 뭐고 저혈압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많다기보다도 많은 게 아니고 피가 걸어요. 쉽게 해서 탁 합니다. 탁 해가지고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압력이. 그래서 그렇죠. 혈압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배 내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면 그게 갖다 중풍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는 게 아니고 전조 증상이 꼭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풍이 온다는 걸 미리 아시고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먼저 머리가 갖다가 아프면서 이명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어든합니다. 예? 자꾸 말이 어든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나면 비틀비틀합니다. 왜? 자꾸 중심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뒤를 비틀비틀하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자꾸 이제 흐릿해져요. 장난점입니다. 이것이 전조증 사입니다. 이것을 치료를 하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상당히 대강습니다. 뭐 병들어서 뭐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치료하고 오지 않는 게 원칙이죠. 왜? 중풍이 걸리면은 죽기 아니면 병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이 오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손을 써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에헤 내가 무슨 뭐 중풍이 오겠냐 이렇게 거만하고 하다 보면은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풍이 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막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치료해야 될까요? 해야죠. 어? 그러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중풍이 딱 온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할 때는 먼저 병원을 먼저 들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한방보다 병원이 가는 게 빨라요. 왜 그러냐면은 병원으로 가면은 6시간 전에 가면은 혈청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풀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있을 때는 한방으로 가면 좀 더딥니다. 그 대신 거기서 혈청제를 맞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영하다고 소문난 한의원을 가세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방에 갔다가 치료를 한다는 건 잘 아시죠? 한방으로 가면 웬만하면 첫 번에는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응급처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말 듣깁니까? 네. 이게 이제 손이 이렇게 들 때 십선혈이라고 그럽니다. 십선혈인데 십선혈이라고 하는 데를 침을 놓으면은 빨리 회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손톱 밑이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손톱 옆에 여기를 찔러주세요. 피를 빼주세요. 또 두 번째 손가락 여기에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쪽에 5개, 10개입니다. 그래서 십선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갖다가 얘기고 사람을 살리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 금산입니다. 지방 갔다 오는데 한 1,000원 정도 됐나 못 됐나 모르겠어. 겉절이 보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 살리라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보니까 애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에 오래 하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항상 이렇게 침을 가지고 다닙니다. 수지침. 그놈을 가지고 이 세 손가락을 여기를 갖다가 십선혈을 갖다가 딱 놓으니까 3번 찔르니까 애가 깨나요. 하고 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목사님들은 꼭 아셨다가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꼭 아셨다가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침을 놓을 사람이 있고 안 놓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침 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인 만큼 분명히 죽고 사는 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갖다 죽고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작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제 죽을 사람은 그게 오절증이라고 그래요. 5오자 끊어질 절자. 그럼 오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 폐, 비, 간, 신 이게 5가지가 오절입니다. 오절증인데 그 오절증이 갖다가 분명 이제 그 심장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심장 그러면 이게 입을 벌리고 환자가 기험했을 때 입을 벌리고 혀가 안으로 말려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장하고 혀하고는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거나 한의원을 가면 아해보라고 하죠. 냄새는 뭐하러 아해보라고 하세요.
혀가 어떻게 됐는가, 현재 지금 마른가 또 이제 뻣뻣한가, 이거 보기 위해서 아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치료해 주면 되는데 잘못하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침 놓으면은, 또 두 번째는 눈을 이렇게 환자가 딱 보면 들어있을 때 이렇게 두지 이게 까보잖아요. 그렇죠? 까보는데 병원에 가면 꼭 만년필만 하나 후라시 가지고 다닙니다. 아, 이만한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눈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비춰봅니다. 이게 그러면 눈동자가 따라다녀야 돼요. 딱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딱 고정이 되면 그건 간 기능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간. 아까 간하고 눈하고 제가 같은 기관이라고 했죠. 간 기능이 끊어지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눕고 싶으면 눕고 그치게 있으면 그쳐야 됩니다. 이것이 갖다 신장에서 오는 건데 그냥 절절절절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면은 그건 콩팥 신장 기능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응?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들어가 쉬는 숨, 날숨,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뱉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들어 마시기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폐 기능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환자가 누워있는데 빳빳하겠죠. 풍이니까 빳빳한데 땀이 나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침 놔도 됩니다. 그런데 땀이 안 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죽습니다. 예, 요 5가지만 제대로 알면은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피리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피리 아셔가지고 꼭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저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혈압도 내내 갖다가 풍이 옵니다. 그렇죠? 고혈압은 피가 맥혀서 갖다가 풍이 오는 거지만은 저혈압은 갖다가 피가 갖다가 저혈압은 참 고혈압은 터져서 오는 거고 저혈압은 맥혀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히거나 터지거나 풍은 풍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응급처치를 잘 해주면은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나이쯤 되면 갖다가 삭신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삭신이 많이 아픈데 그냥 무조건 하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서로 그냥 약을 쓰면은 상당히 갖다가 손해가 가요, 저희가. 그래서 분명히 진찰을 받고 상담을 하고 아는 사람한테 가서 분명히 물어가지고 약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심장, 기관지 이게 있는데 간 기능이 약하다 보면은 신경통이 많이 와요. 왜냐면 간은 피를 주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괜찮은데 피가 깨끗이 묻을 때는 분명히 아픈 증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픈 증상 할 때는 무조건 갖다 뭐가 좋다 참 약도 많아요. 그렇죠? 천병만약이라고 그러죠. 약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300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300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사용했는데 그 정도밖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한 약이라고 해서 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흔하게 쓰는 것도 흔하게 쓰는 걸수록 좋은 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약일수록 좋은 약인데 어떤 약을 쓰면 좋은가? 또 오늘 갖다가 참 좋은 얘기 한번 제가 해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처방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잘 머릿속에 넣고 갖다 집에 가서 한번 해잡숴 보세요. 자, 원기가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기를 확 도와주는 약이 있습니다. 혹시 용봉탕 먹어봤나요? 예. 뭐가 용봉탕이에요? 자라. 자, 잘 보세요. 저도 친구들이 용봉탕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라탕이 나와요. 이게 자라탕이지 무슨 용뭉탕이냐? 그럼 용뭉탕은 뭐냐?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배워놨다가 한 번씩 해잡수면 상당히 식구들이 건강이 좋아집니다. 왜 용뭉탕이냐고 하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용으로 봤어요, 그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용안이라든가 용토라든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임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용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용봉탕 그럽니다. 그러면 용은 뭐고 봉은 뭐냐? 그런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용이냐면은 그 잉어 있죠? 잉어가 용이 됩니다. 잉어를 갖다가 중국에 가면은 그 양자강에 가면 물살이 센 데가 있답니다. 거기를 차고 올라가면은 힘이 얼마나 가는지 차고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이 된대요. 실제로 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힘이 좋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 용을 갖다 잡아가지고 잉어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여름 같은 데는 반이 나오죠. 그러면 목을 꺼내내야 됩니다. 왜 목을 꺼내내냐면 아가미 속에 많은 물질이 갖다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냄새가 납니다. 기름 냄새 날 수 있고 해치 냄새 날 수 있고 저도 첫 번에 그걸 모르고 그냥 했었어요. 그래서 못 먹고 내버렸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딱 사가지고 아깝지만은 목을 끊어 내버리세요. 내밀고 뱃속을 싹 긁어냅니다. 이게 왜 긁어내냐면 거기 이제 쓸개가 들었어요. 쓸개가 있으면 터지면은 못 먹습니다. 써서 이제 그걸 걸어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는데 분명히 요걸 갖다가 잘 하시고 해먹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용을 갖다가 이제 드는데 분명히 이제 용몽탕이라고 하니까 뭐를 갖다가 생각하냐면은 그 분명히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셨죠? 그러면 그 봉은 뭐가 되느냐? 봉은 닭을 봉이라고 합니다. 가고 잉어하고 분명히 닭하고 들어가는 게 용몽탕입니다.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인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삼이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요. 인삼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다 이제 혹시 황기라고 아시죠? 황기를 넣으면 식은땀 나는 게 가라앉고 기가 좋아집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인삼, 황기 또 당귀라고 혹시 아십니까? 당귀를 갖다가 한쪽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냄새 납니다. 그런 다음에 양념을 많이 하세요. 양념 많이 해가지고 식구들끼리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용몽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 효과가 나냐면은 여름한철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서 가을철 들어가면은 기관지가 좋아지고 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감기가 안 와요. 첫째, 감기가 안 오고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잡수시고 식구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갖다 건강하셔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